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번째 의미입니다. 6월 12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장에 상승할 수 있는 확신이 또는 움직임이 또는 시그널이 감지가 되시나요? 누군가가 바로 기관들이죠. 기관들이 계속해서 물량을 매집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BTC이건 ETH이건 XRP이건 섹터별 대장 코인이건 지금 장세는요. 앞으로 다가올 장세 기간화 장세입니다. 바로 기간 장세죠. 얘네가 물량을 매집하고 상승으로 방향을 틀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기간만이 또는 쩐주만이 추세를 하락에서 상승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횡보하다가 끌어올릴 수가 있고요. 절대 개인은 끌어올릴 수가 없습니다. 개인이 하는 역할은 뭘까요? 개인은 추세에서 추세를 강화하면서 슈팅으로 될 때, 대형 거래량이 터지면서 버블을 만들 때 그 주역들입니다. 이때 눈으로 확인하고 늘 개인들은 눈으로 확인해 왔다. 일단 눈깔로 확인을 해야 돼. 그러고 나서 긴가민가 확인을 해야 되겠지. 근데 그럴 때는 이미 가격은 달나라에 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불확실성으로 포장이 되어 있을 때, 남들이 가치를 알아보지 못할 때, 그때 기회가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죠. 지금 기회가 있다. 시장의 상승을 확신하는 사람들은 흔들림이 없겠죠. 허나 지쳐있거나 상승을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횡보하거나 또는 하락해서 횡보하거나 또는 심지어 상승에 나올 때도 언제 떨어질지 모르니까 내 멘탈이 흔들거리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쩐주가 개수를 매집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의 쩐주이죠. 달러의 원펀치 블랙락입니다. 5월 11일부터 21.4만 이더리움을 매집하였다. 사실상 이 한 문장에 답은 나와 있어요. 얘가 달러의 첫 번째 주인입니다. 달러의 주인은 JP모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웰스파고 시티입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웰스파고 시티, JP모건 얘네의 주인이 블랙락, 뱅가드, 스테이트 피델리티라는 거. 즉 달러의 주인이 직접 ETH를 매집하고 있다는 거. 그럼 게임이 끝난 거겠죠. 그러니까 SEC와 블랙락이 회담을 가지고 이더리움 또는 스테이킹과 토코나 이 회담을 가졌다는 거. 여러분도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블랙락이 SEC에 ETF를 신청해서 한 700건 이상 신청해서 단 한 번을 제외하고 100% 승인해 놨습니다. 그 도입 시기를 정하고 있다는 거. 최근 들어서 솔라나 ETF가 많이 언급되고 있는데요. 스테이킹 도입된 솔라나. 그 전에 익명 고래가 장외 거래로 2.83억 달러 이더리움을 매집하였다. 솔라나 현물 ETF 3주에서 5주 내에 승인 가능성이 있다. 얼마 남지 않았죠? SEC가 ETF의 스테이킹 채택에 긍정적인 피드백을 발표했어. 이제 SEC가 ETF 스테이킹 이거 도입시킬 거야. 대표적으로 이더리움입니다. 이더리움은 책으로 해서 지분 증명으로 바뀐 이후에 증권성 시비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렇게 포장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확실성으로 이미 둔갑되어 있는 거야. 반만 락을 풀어줬어. 락으로 잠갔다는 거예요. 문호를. 그런데 이 락을 풀어주는 겁니다. 락을 열어주는 거예요. 이더리움 스테이킹을 도입시킨다. 그러면 SEC에서 이제 이더리움은 증권성 시비에서 벗어났어. 불확실성이 해제가 됐어. 그러니까 먼저 기관들이 자금을 쏘고 매집하는 거예요. 늘 그래 왔습니다. 횡보할 때, 시장에서 관심이 소외되어 있었을 때, 아무도 쳐다보지 않을 때 그들은 개수를 매집합니다. 거래량을 급감시켜놓고서 이걸 눈치 깐 사람들은 똑같이 그들과 함께 효율적으로 매집을 하죠. 그리고 늘 상승권에서 수익률을 극대화합니다. 그러나 개인들은 늘 고점에 물린다는 거. 실력이 있냐 없냐? 내공이 있냐 없냐? 시장을 바라볼 수 있는 통찰할 수 있는 힘이 있냐 없냐? 모든 사람들이 투자자의 눈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XRP ETF가 2025년도 확률이 88% 오늘 기준인데요. 자, 보면 이게 얼마 전에 6월 98% 6월 3일 기준이죠. 6월 3일 기준 XRP의 승인 확률이 무려 98%에 육박했었다. 자, 알트코인 중에서 가장 먼저 승인될 확률은 소라나가 높아 보입니다. 근데 이게 소라나가 승인이 되면은요, 줄줄이 XRP, 기타 등등의 알트코인 ETF가 승인이 나게 됩니다. 상당히 상징적인 거죠. 상장 지수 펀드, ETF. 자, 금융기관들은요, 합법적으로 제도권으로 보호를 받으면서 자금을 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는 거예요. 자, 주식시장에서는요, 반도체 ETF, 2차 전지 ETF, 바이오 ETF가 있죠. 반도체 회사를 여러 개를 묶어가지고 여기에 분산해서 자금을 쏘는 겁니다. 근데 코인 시장은
특히나 현물 ETF, 얘는 대표적으로 비트코인 현물 ETF죠. 이더리움 현물 ETF, 얘는 비트코인 하나만 담습니다. 이더리움 하나만 담는다. 이제 이게 주식시장처럼 BTC ETF, ETH 결합 ETF 또는 인덱스 ETF로 확장해 나가면서 레버리지, 인버스 또는 인버스 레버리지 여러 ETF가 나오고 있지만 압도적인 건 뭐죠? 현물 ETF 압도적인 건 그 코인 하나만 남는 ETF가 가장 먼저 승인이 나게 됩니다. 그럼 금융기관들이 이쪽으로 대금으로 자금을 쏠 수 있게 혈관을 뚫어주는 거예요. 아시겠지만 코인 시장은 정말 작아요. 특히나 BTC 시장보다 알트코인 전체 시장은 너무나 협소합니다. 여기에 기관들이 자금을 쏘게 되면 순식간에 한순간에 터질 수가 있다는 거. 이거를 확신하는 사람들만이 멘탈이 흔들거리지 않아. 멘탈은 결국 실력에서 나오고 경험과 내공에서 나옵니다. 그러면 상승을 확신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트럼프의 트루스소셜, 이 트루스소셜이 트럼프 미디어 테크놀로지에서 속해 있는 곳이에요. 트루스소셜 SNS죠. 비트코인 ETF 상장 및 거래 허용서류를 제출합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트루스소셜은 트럼프 미디어 테크놀로지에 속해 있다. 트럼프 미디어 테크놀로지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트럼프가 최대 쩐주고요. 그 밑에 블랙락 뱅가드가 있습니다. 그러면 미 행정부의 수장, 달러의 원투펀치가 직접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 및 거래 허용서를 제출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트럼프 행정부의 기조를 볼 수가 있어요. 기조, 장기적인 방향성을 읽을 수가 있다는 거죠. 흐름을 읽을 수가 있다. 맥을 잡을 수가 있다. 자, 오늘 이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먼저 그 전에 시황 하나만 말씀을 드릴게요. 시장의 이 그림 한 장에 상승을 확신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자, 보면 나스닥의 월봉 차트입니다. 2000년대부터 2025년, 25년간의 차트인데요. 사실상 2008년도 이후의 세상과 2020년도 이후의 세상은 다릅니다. 2008년도에는 미국발 금융위기가 있었죠. 그쵸? 리만 브러더스 사태, 세계 경제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 뒤로 무려 17년 이상 경기가 확장하면서 사실 경기는 정체되어 있고요. 자산시장만 버블을 키워왔습니다. 마약을 때려 맞았죠. 돈을 찍어서 뿌려나가면서 결국 유지만 시켜나가고 있다. 근데 이게 무너지게 됩니다. 자, 2020년도에 코로나 팬데믹이 있었고요. 2022년도에는 러우 전쟁이 있었죠. 2020년도 세대는 뭐였죠? 그 이후에는 디플레이션, 이전에는 디플레이션, 이후에는 러우 전쟁 이후에 인플레이션 시대로 접어들고 있죠. 다른 역사가 있었어요. 2008년도에는 모바일 혁명, 그 전에 리만 브러더스 금융 위기와 함께 비트코인의 모습을 드러내게 되죠. 블록체인의 모습을 드러내게 되었다. 경기가 안 좋았기 때문에 디플레이션의 시대였기 때문에 물건 가격이 쌌었습니다. 그래서 공유를 할 수 있는 공유 경제가 발달하게 되죠. 이때 에어비앤비와 우버가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한 번 더. 클라우드, 아마존 웹 서비스, 얘가 드디어 모습을 드러내게 되죠. 왜냐하면 서버를 공유할 수 있는 클라우드 시스템이 이때 본격적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이게 다 2008년도의 모습과 맞물린다. 또 하나 모바일 혁명이 있었죠. 아이폰의 혁명이 드디어 모습을 드러냅니다. 인터넷 서버를 자른 것뿐만 아니라 손 안의 컴퓨터를 휴대하게 되면서 언제 어디서든지 무엇이든지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이 나오게 되었다.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쉐일 혁명이 있었습니다. 쉐일 혁명, 퇴저감층이죠. 쉐일, 수키로 구멍을 뚫고요, 바닥을 뚫고 또 수평으로 뚫어가지고 강력한 수압 파쇄법, 엄청난 물의 압력에 의해서 돌을 부셔버리는 겁니다. 여기서 에너지를 시추할 수 있는 쉐일 혁명이 발달하게 되었죠. 그렇지만 2008년도부터 2020년도까지는 결국 디플레이션의 시대였었어요. 왜냐하면 경제 성장률도 정체가 되어 있었고요. 물가도 올라가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어거지로 2020년도 코로나 팬데믹과 2020년도 러우 전쟁으로 의도적으로 물가를 끌어올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금리를 끌어올렸죠. 이게 다 100% 의도적입니다. 이거를 확신할 수 있어야 돼. 근데 이게 뻥카라고 하고 제가 이거 사람 약간 또라이 아니야? 이렇게 말하면 말귀를 못 알아듣는 게 되겠죠. 뉴욕 연은 블록체인 기술 사용 시 15초 내 외환 현물 결제가 가능하다. 한 번 더. 뉴욕 연은 시중은행과 CBDC 지불 및 타당성 실험을 시작하였다. 여러분들 알고 계시나요? 자, 연준, 전 세계 연준이 미국 중앙은행에 금리 발표를 하게 되면은요, 전 세계 모든 경제학자, 애널리스트, 이코노미스트, 인플루언서 뿐만 아니라 모든 경제신문 모두가 주목을 하고 있어요. 제너럴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를 동결하느냐, 올리냐, 기자회견에서 어떤 말을 하느냐, 이거에 주목하고 있죠. 근데 그러면 시장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이 연준의 의사결정 시스템은요. 미국이 50개 주 12개 권역으로 나뉩니다. 미 연준은 민영이에요. 민영. 민간 주주가 있다는 거죠. 12개 권역으로 나누고요. 워싱턴에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를 만들었죠. 12개 지역 은행장들이 돌아가면서 뉴욕 연은은 픽스예요. 나머지 4명은 돌아가면서 투표권을 갖습니다. 자, 투표권이 연준 의장 1명, 연준 부의장 1명, 연준 이사 5명, 총 7개에다가 뉴욕 연은장 1명, 여기에 지역 연은장이 돌아가면서 4개, 총 12개의 투표권을 가졌다. 겉으로 보여주기에 완벽한 알리바이죠. 페드의 주인은 사실상 뉴욕 연은입니다. 얘네가 최대 주주이다. 얘네가 최대 쩐주이다. 뉴욕 연은은 바로 월가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화폐 발행권을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를 미국을 통해서 지배하고 있다. 이 빨대 에너지 축을 옮겨 나가고 있는 겁니다. 이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연준을 지배하고 있는 실질적인 최대 주주 뉴욕 연은, 거기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바로 글렌 허친스, 디지털 커런시 그룹의 보이지 않는 뒷배이죠. 이 사람이 뉴욕 연은의 실질적인 세력이자 현 뉴욕 연은 존 윌리엄스, 그의 임명에 막대한 영향을 끼쳤다. 뉴욕 연은의 윌리엄 더들리 전 뉴욕 연은장이었고요. 그 다음이 바로 존 윌리엄스, 현 뉴욕 연은장이죠. 이 사람의 임명에 글렌 허친스의 백그라운드가 있었다. 자, 그러면서 이 글렌 허친스 전 나스닥 회장입니다. 리플과 이더리움 끝까지 생존할 것, 바꿔 말하면 끝까지 생존시킨다입니다. 결국 가치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많은 알트코인들이 지금 준비가 되고 있어요. 수많은 알트코인들이 지금 SEC의 승인을 대기하고 있습니다. 상장을 확신하시는 분들은 이 거대한 버블장을 아름답게 짧고 굵게 맞이하겠죠. 원래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습니다. 추수하는 시기는 가을이죠. 이 추수하는 시기는 달콤하고 짧습니다. 근데 기다림의 시기는, 인내의 시기는 상당히 길어요. 모든 투자가 마찬가지죠. 사실 사업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이 그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인내는 길지만 열매는 달콤하죠. 짧고 파괴력 있고 파워풀하다. 자, 그래서 제가 멤버십 마지막에 좀 안내를 해드리는데, 오시면 제가 설명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해설을 해드리면서 방법과 원리와 통찰력, 금융시장을 읽을 수 있는 눈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월 7만 원의 값어치는 영상 하나가 제공하고도 남음이 있다는 거. 지금 제가 팬딩의 후기에 갖고 와봤는데요. 직접 보시길 바랍니다. 귀인을 만나는 것, 인생에 얼마나 간절함이 있느냐인데, 그 가치 또한 사람마다 다른 것인데, 전 세계 시황과 하나하나 부족함이 없는 면밀한 분석, 그리고 진심으로 느껴지는 멤버십 운영, 뭐 하나 부족한 것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인생을 걸어가다 만난 인연, 소중한 인연으로 4번째 혁명님을 만나서 진정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인연이 허락치 않아 만나지 못했다면 상상하기도 두렵습니다. 우리 모두 1%가 되는 순간의 그날까지 직접 체감해 보시길 바랍니다. 실력이 있냐 없냐 직접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